자, 문제 21번. 자, 다음 중 점성계수의 단위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점성계수의 단위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씩 써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 나왔고요. 자, 2번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그리고 3번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4번 푸아즈.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기 중에서 점성계수의 단위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점성계수. 자, 일단 점성계수 단위는 일단 이 푸아즈가 일단 점성계수의 단위죠. 그래서 이 푸아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g 퍼 센티미터 세크입니다. 단위를 쓰자면 자, 이거예요. 단위가 이렇게 되죠. 1g 퍼 센티미터 세크인데 이게 1푸아즈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점성계수의 단위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g이죠. 질량의 단위. 센티미터 길이의 단위죠. 이거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 보기 중에서 질량, 길이, 시간으로 나와 있는 거 찾아볼까요? 질량, 길이, 시간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질량, 길이, 시간. 그러면 2번과 4번은 일단 점성계수의 단위가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 1푸아즈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파스칼 곱하기 세크랑 같아요. 이것도 점성계수의 단위입니다. 파스칼 곱하기 세크. 그런데 여기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압력의 단위잖아요. 압력의 단위. 그래서 파스칼을 뉴턴 퍼 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자, 곱하기 세크죠. 그거 뭐랑 같아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뉴턴 퍼 제곱미터에다가 세크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나요? 그래서 점성계수는 1번과 2번과 4번은 점성계수의 단위가 되고요. 바로 요 3번이 점성계수의 단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자, 커다란 탱크의 밑면에서 물이 초당 0.05 세제곱미터로 일정하게 흘러나가고 위에서는 단면적이 0.025 제곱미터, 분출 속도가 8m/s의 노즐을 통하여 탱크로 유입되고 있다. 탱크 내의 물은 초당 몇 세제곱미터로 늘어나는가?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이게 탱크가 있는데 자, 위쪽에서는 물을 넣고 있어요. 위에서는 이렇게 물을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얼마큼씩 빠져나가냐? 초당 0.05만큼 빠져나간대요. 0.05 세제곱미터. 초당 0.05 세제곱미터만큼 빠져나가고요. 자, 물을 투입하는 거는 이 면적이 요 단면적이 얼마냐면 이 탱크의 면적이 0.025래요. 0.025 제곱미터고요. 자, 그리고 유입하는 속도는 8m/s. 8m/s의 속도로 물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넣으면서 동시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자, 1초에 100만큼 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물이 40만큼 물이 빠진대요. 자, 그러면 물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1초에 투입하는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초당 얼만큼? 60만큼 더 물이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초당 유출되는 물의 양이 나왔고요. 뭐가 안 나왔어요? 유입되는 물의 양이 안 나왔죠? 유입되는 물의 양. 그럼 구하면 되죠. 자,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Q는 AV. 자,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입니다. Q는 AV. 자, 그러면 면적이 0.025고요. 0.025 곱하기 속도 8m/s. 8을 곱해줍니다. 자, 얼마 나오냐? 이 값이 0.2가 나와요. 0.2 세제곱미터/s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냐?
1초에 0.2 세제곱미터만큼 물을 넣고 있고 동시에 초당 0.05 세제곱미터만큼 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가하는 물의 양은 자, 유입되는 물의 양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유출되는 물의 양. 그러면 0.15 세제곱미터 per se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0.15 세제곱미터만큼씩 물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 2초 후에는 0.3, 3초 후에는 0.45 이런 식으로 물이 증가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0.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자, 지름이 10cm, 길이가 1200m인 배관 속을 초당 0.04 세제곱미터의 유량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관 마찰 계수가 0.03일 때 마찰 손실 수도는 약 몇 미터인가? 단 달시 바이스바이식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까지 정해놨습니다. 공식까지. 자, 달시 바이스바이식을 이용해서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할 거예요. 자, H는 EGD분의 FL V제곱. 그렇죠? 이게 바로 달시 바이스바이식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자, 대입을 해보면 자, E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9.8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다시 써볼까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D는 자, 배관의 직경입니다. 자, 배관의 직경이 얼마냐면 10cm. 지름이 10c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1m죠. 0.1m. 그다음 F는 관 마찰 계수 0.03이라고 했고요. 0.03. 그다음 L은 배관의 길이입니다. 배관의 길이 1200m. 자, 곱하기 그다음에 유속이죠. 유속. V는 유속. 자, 근데 유속은 뭐냐? 지금 문제에서 유속이 안 나왔어요. 자, 뭐가 나왔냐면 배관의 지름과 그리고 유량. 자, 유량이 나왔죠?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자, 유속은 배관의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식에다가 바로 이 식을 대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얼마가 들어가냐? 자, 보세요. 자, 배관 단면적이죠? 근데 지름이 0.1m예요. 그럼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인 거죠. 맞나요? 4분의 파이 d제곱이니까 면적이. 다음 유량은 0.04 세제곱미터 퍼 세크고요. 이렇게 미터죠, 미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여기 반드시 제곱을 해줘야 돼요. 여기 V제곱이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V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마찰 손실 수도가 나와요.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냐? 이 값은 대략적으로 476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가 476.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자, 비원형관 배관의 마찰 손실을 구하기 위하여 수력 직경을 구하려고 한다. 배관의 규격이 가로 0.3m, 세로 0.2m일 때 수력 직경을 구하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력 직경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배관이 자,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자, 직사각형으로 단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이 원형 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일 때는 자, 직경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지름. 이 지름이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직경이에요, 직경.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원형관인 경우는 지름 구할 수 없잖아요. 지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직경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건 문제에 주어졌어요. 문제. 자, DH 이게 수력 직경입니다. DH는 자, P분의 4A라고 주어졌어요. 이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P분의 4A. 그래서 요 P라는 값은 접수 길이. 그러니까 접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의 둘레예요. 요 단면의 둘레가 접수의 길이인 거예요. 그리고 A의 값은 단면적. 요 단면적이 A의 값인 거죠.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0.3m라고 했고요. 세로의 길이가 0.2m라고 했어요.
0.2m. 자, 그럼 다 구했죠, 뭐. 그죠? 자, 수력 직경 DH는 잘 보세요. 자, P라는 값이 뭐라고요? 단면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접수 길이. 그래서 0.3, 0.2, 0.3, 0.2 다 더하면 1m. 맞나요? 1m.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A는 면적이에요.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죠? 그래서 가로 0.3 곱하기 세로 0.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수력 직경은 얼마 나오냐? 0.24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원형관의 직경을 동그란 원으로 환산했을 때 바로 지름이 0.24m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0.24m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자, 폭 2m의 수로 위에 그림과 같이 높이 3m의 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유속이 매우 느리고 상류의 수위는 3.5m, 하류의 수위는 2.5m일 때 물이 판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킬로뉴턴인가? 자, 이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로입니다. 수로. 자, 수로인데 이게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간단히 그려볼게요. 교재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에 자, 수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로. 그러니까 여기 지면입니다. 지면이 이렇게 있고, 자, 판이 이제 이 지면과 수직으로 해서 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판이 이런 식으로 자, 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은 어디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물이. 자, 그때 이 길이를 한번 볼게요. 길이. 자, 이 판의 길이가 몇 미터냐면 자, 여기가 3m고요. 3m. 그리고 지면에서 여기 꼭대기 맨 위치까지 여기가 3.5m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2.5m입니다. 네,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물이 이 판, 자, 판이 여기죠, 이 판. 자, 물이 이 판에 작용하는 자, 힘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 지금 만약에 여기 위에가 완전히 막혀 있다라고 하면 이 물의 힘이 그대로 이 판에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윗부분이 뚫려 있죠. 윗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물의 힘이 어떻게 돼요? 이 뚫려 있는 부분으로 물의 힘이 이렇게 분산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물이 이 판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F1에서 F2를 자,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거는 F1은 여기가 위에가 막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 물이 판에 작용하는 힘을 F1으로 놓은 거고요. 자, F2는 뚫려 있을 때 이쪽으로 새어 나가는 힘, 그게 F2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나오겠죠. 맞나요? F1에서 F2를 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F1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 수직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죠. 그때 힘이 얼마냐? 감마 HA죠. 감마 HA. 그죠? F는 감마 HA. 공식입니다. 네, 정수력 구하는. F는 감마 HA.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물이니까 똑같이 H1, A1으로 놓을게요. 첨자를. 마이너스, 이거는 감마 H2, A2가 되겠죠. 이거 F2니까.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감마는 이제 뭐예요?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이 판에 작용하는 힘의 단위가 킬로뉴턴으로 지금 물어봤잖아요. 킬로뉴턴으로. 그렇죠?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이 물의 비중량도 자, 킬로뉴턴 형태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9.8이죠.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네, 이게 물의 비중량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H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이 여기가 지금 다 차 있는 거잖아요, 물이. 자, 여기에서 이 판의 어디까지? 판의 중심까지. 자, 판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그게 H1인 거예요. 다시 자 여기 수면에 이게 수면에서 판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뭐라고요? 그게 H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3m예요. 3m 절반이면 여기는 1.5m가 되겠죠. 1.5 그러면 전체 3.5에서 1.5를 빼면 여기는 몇 미터? 2m가 되겠죠. 그래서 H1의 값이 2m가 되는 거예요. 2m. 2m. 자, 곱하기 그 다음 A1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판의 면적입니다. 면적. 자, 근데 자, 이 수로의 폭이 몇 미터예요? 폭이 2m예요. 폭이 2m고요. 이 판의 높이는 몇 미터예요? 3m. 그죠? 3m죠? 근데 아까 얼마예요, 그럼? 3m 곱하기 2m가 되는 거죠. 3m 곱하기 2m.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여기 위에가 막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이 이 판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여기에서 빼줘야 돼요. 뭘 빼줘야 돼요? 일로 새어 나가는 힘. F2를 빼줘야 되죠. 힘이 새어 나가니까 힘이. 그렇죠? 자, 똑같아요. 감마 9.8 kN/s 세제곱미터고요. 자, 곱하기 자, 이건 뭐예요? H2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자, 가상의 판이 있다고 할게요. 판. 가상의 판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 판에 작용하는 힘이나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힘은 어떻겠어요? 힘이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F2라는 거예요. F2. 이렇게. 네? 그 이 물이 그대로 와서 여기 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H2는 이 수면에서 판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여기 중심까지 수직거리. 그럼 2.5m의 절반이니까 1.25가 되겠죠? 1.25m. 이게 H2예요. 그 다음에 A2는 면적이죠? 이 면적입니다. 자, 높이가 2.5m고요. 폭이 2m라고 했죠. 그러면 2.5m 곱하기 2m가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물이 판에 작용하는 힘은 대략 56.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달리는 kN.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자, 소화 펌프의 회전수가 2000rpm일 때 양정이 100m, 유량이 분당 0.4 세제곱미터. 동일한 펌프를 사용하고 회전수를 1500rpm으로 낮출 경우 양정과 유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는 자,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거죠. 자, 펌프의 상사 법칙입니다. 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양정과 유량을 물어봤죠. 양정.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정에 관한 식을 보도록 하죠. 양정. 자,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인 거죠. 자, 이게 양정에 관련된 상사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동일한 펌프를 사용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직경은 같다라는 거죠. 직경이. 그래서 요 D1과 D2는 무시하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직경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자, H1이 얼마라고 했냐면 H1이 100m라고 했죠? 100m 곱하기 자, N1 처음 회전수는 2000rpm이에요. 맞나요? 2000rpm. 자, 2000rpm이고요. 자, 나중 회전수가 1500rpm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회전 속도가. 그거에 뭐라고요? 제곱이 됩니다.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양정은 대략적으로 이게 56.25 정도 돼요. 56.25m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자, 유량. 자, 유량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고 풀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처음 유량이 얼마냐? 처음 유량이 0.4래요. 0.4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N1분의 N2입니다. N1분의 N2. 그러면 2000 RPM분의 1500 RPM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량은
정확히 0.3 정도가 나옵니다. 0.3 세제곱미터 퍼 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1번은 뭐였어요? 56.25. 그래서 이게 얼마 나왔냐면 보기에는 56m라고 나왔어요. 보기에는 56m. 그리고 유량은 0.3. 이렇게 해서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 자, 20도씨의 물 100리터를 화재 현장의 화염에 살수하였다. 물이 모두 끓는 온도 100도씨까지 가열되는 동안 흡수하는 열량은 약 몇 킬로줄인가? 단 물의 비열은 4.2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흡수되는 열량을 지금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자, 20도씨의 물이 자, 끓는 온도 100도씨까지 자, 가열되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0도씨의 물이 자, 화염에 의해서 100도씨까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까지 된 건 아닙니다. 그냥 100도씨까지 물이 올라간 거예요. 온도가 100도씨의 자, 물로. 자, 그럼 보시면 자, 지금 이 상태는 안 변했죠. 그대로 물이잖아요. 지금 변한 거는 온도만 변했습니다.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만 올라간 거예요. 자, 이걸 어떤 열이라고 하죠? 이것을 바로 현열. 그렇죠? 현열이라고 하죠. 현열. 자, 그때 이제 흡수되는 열량이 얼마냐? Q는 CMT죠. CMT. 그죠? 현열 구하는 공식이에요. Q는 CMT입니다. 자, 이제 문제 나왔어요. C는 이제 물의 비열. 자, 물의 비열 4.2 kJ 퍼. 단위가 킬로그램 켈빈으로 나와 있죠. 킬로그램 켈빈. 자, 물의 비열이고요. 물의 비열. 자, 곱하기 자, M은 물의 질량이에요. 자, 물의 질량인데 자, 문제에서 물의 양이 얼마라고 했어요? 물의 양이 100리터라고 했죠. 100리터. 자, 근데 이 100리터가 무게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100kg이 돼요. 100kg. 아시겠죠? 그러니까 1리터가 1kg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100리터를 100kg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100kg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자, 델타 T. 자, 델타 T는 온도의 변화량이죠. 자, 20도에서 100도씨까지 변했죠. 몇 도만큼? 80도만큼 변했으니까 어차피 자, 섭씨 온도가 80도 올랐다고 오르면 당연히 절대 온도 이거 델타 T 절대 온도인데 절대 온도도 마찬가지로 80만큼 오르겠죠. 그렇죠? 왜냐면 273만 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쓸게요. 100-80, 2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의 차가 결국 절대 온도의 차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흡수되는 열량이 얼마냐? 33,600이 나옵니다. 33,600 단위는 킬로줄.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8번. 자, 그림과 같은 벤추리관에서 단면 1과 단면 2의 단면적 비율이 2대 1일 때 벤추리 효과에 의한 물의 높이차가 델타 H이면 단면 1에서의 유속은 얼마인가? 단 모든 손실은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자, 이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그때 자, 물이 얼만큼 차였냐면 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차 있는 거죠. 그때 높이차.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차. 이거를 이제 델타 H라고 한 거죠. 델타 H.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단면 1이고요. 단면 2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자, 흐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에서 유속이 더 빠르겠어요? 유속은 2번에서 더 빠르겠죠? 예, 관이 더 좁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면적은 몇 대 몇이에요? 면적이 2대 1이죠. 자, 보세요. 단면적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인 거죠.
단면적의 비가. 그러면 면적의 비가 2대 1이면 자, 유속은 몇 대 몇이 돼요? 유속은 1대 2가 되는 거죠. 왜? 면적과 유속은 서로 뭐 하니까? 반비례하니까. 맞나요? 반비례하니까.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알 수 있는 건 V2가 V1의 몇 배다? 2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V2가 V1의 2배. 이 관계식을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와서 이제 바로 또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이용할 건데, 자, 베르노이의 방정식이에요. 베르노이의 방정식. 자, 이제 여기서 모든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식이 이렇게 나오죠.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자, V1의 제곱 플러스 자, G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2.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베르노이의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관이 수평이죠, 수평. 자, 수평이기 때문에 G1과 G2는 같아요. 수평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G1과 G2는 이렇게 자, 지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있는 압력 수두는 왼쪽으로 좌변으로 옮기고요. 속도 수두를 오른쪽으로 넘겨 줄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감마분의 자, P2는 2G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2G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델타 H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압력수두의 차. 압력수두의 차. 이것을 이제 델타 H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죠? 델타 H로. 자, 그럼 식이 더 간단해졌어요. 식이 델타 H는 이거 2G로 묶어주죠? 2G로 묶어주면 자,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V2는 V1의 몇 배? 2배라고 했죠? 그러면은 V2의 제곱. 자, 이 식에서 V2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4 곱하기 V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V2 제곱 대신에 4V1의 제곱을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자, 4V1의 제곱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돼요? 빼면 2G분의 얼마? 3V1의 제곱이 되죠. 맞나요? 이렇게.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델타 H는 2G분의 3V1의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1번에서의 유속을 구하래요. 1번에서의 유속이에요. 그러면 V1을 구하는 거죠. 자, V1의 제곱이니까 V1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3분의 2G 델타 H가 되네요. 이 식을 바꾼 거예요. 식을. 그래서 V1의 제곱은 3분의 2G 델타 H입니다. 그럼 V1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루트. 자, 루트를 씌우면 제곱은 사라지면서 여기 루트가 이렇게 붙겠죠. 됐나요? 그래서 V1은 루트 3분의 2G 델타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식을 고르는 거예요. 문제에서. 네, 정답은 4번이 자, 되겠고요. 자, 다음 29번. 자, 비점성 유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유체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자, 이상 유체가 있고요. 실제 유체가 있어요. 실제 유체. 이거 서로 상반되는 이제 개념이긴 한데 자, 실제 유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유체고요. 이상 유체는 이상적인 유체예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유체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자, 실제 유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점성이 있죠. 점성이 있단 말이에요. 끈적끈적거린단 말이에요. 유체 자체가. 그런데 이상 유체 같은 경우는 점성이 없어요. 비점성이에요. 비점성. 그리고 실제 유체가 압축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상 유체는 압축성이 없어요. 비압축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상반되는 이러한 대표적인 개념이 있는데
자, 이제 문제에서 비점성 유체를 가장 잘 설명한 것. 비점성 유체, 즉 뭘 찾으면 돼요? 이상 유체를 찾으시면 돼요. 보기에서. 이상 유체. 자, 1번. 실제 유체를 뜻한다. 아니죠? 실제 유체가 아니라 이상 유체입니다. 비점성은 이상 유체. 1번 틀렸고요. 2번. 유체 유동 시 마찰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유체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이상 유체 같은 경우는 마찰 저항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 유체는 마찰 저항이 있죠. 네, 그래서 비점성 유체는 마찰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유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마찰 저항이 속도 기울기에 비례하는 유체를 말한다. 일단 마찰 저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실제 유체. 다음 4번. 전단 응력이 존재하는 유체의 흐름을 말한다. 전단 응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렇게 마찰 저항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유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상 유체를 잘 설명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자, 수은이 채워진 U자관에 수은보다 비중이 작은 어떤 액체를 넣었다. 액체 기둥의 높이가 24cm일 때 이 액체의 비중은 얼마냐? 단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이. 자, 이런 U자관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U자관. 자, U자관 안에 여기에 자, 이만큼의 수은. 자, 수은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죠. 수은. 예, 수은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수은보다 비중이 작은 액체를 여기 넣었어요. 자, 넣었더니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 수은은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이쪽으로 밀리겠죠? 위에다 액체를 넣었으니까 수은이 밀려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수은이 올라갔고 여기에 투입한 유체는 이만큼. 좀 더 길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만큼 자, 액체가 이렇게 채워진 상태예요. 이렇게 이만큼. 그때 이 액체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24cm라는 거. 24cm. 그리고 요 같은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수는 얼마큼 올라가냐면 6cm만큼 물이 올라간 거예요. 수은이.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액체, 이 유체의 뭐를 구해라? 비중을 구하라고 했던 거죠. 비중을. 자, 그럼 이렇게 보시죠. 자, 이 점과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자,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압력은 뭐하다? 압력이 같다는 거죠. 압력이. 그래서 여기를 P1, 여기를 P2라고 놓는다면은 P1과 P2가 똑같다는 거예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P1과 P2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압력 P라는 값은 감마 H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비중량 곱하기 뭐예요? 높이. 비중량 곱하기 높이로 우리는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P1. 자, P1 같은 경우를 이제 감마1 H1으로 놓고요. 그다음 P2는 감마2 H2로 놓죠. 이게 같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감마1 지금 여기서 비중을 모르잖아요. 비중을. 그죠? 비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마1은 뭐냐? 감마1은 자, 이 식을 다시 쓸 거예요, 여기다. 자, 보세요. 감마 W 곱하기 S1 그리고 H1이고요. 자, 여기는 감마 W S2 H2가 돼요. 자, 이거 뭐냐? 이 유체의 비중량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이 유체의 비중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마1은 감마 W 곱하기 S1인 거고요. 감마2는 감마 W 곱하기 S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똑같이 물의 비중량을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S1H1은 S2H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S1 이거 구하는 거죠. 이 유체의 비중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식을 바꿀 수 있어요. S1은
H1분의 S2 곱하기 H2가 되네요. 이렇게.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H1이 얼마예요? 24cm죠? 끊으시면 돼요. 24cm. 자, S2는 수은의 비중량이죠. 수은의 비중이니까 13.6이라고 문제 나왔고요. 곱하기 H2는 6cm. 6cm.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이 유체의 비중은 얼마 나오냐면 3.4 정도가 나옵니다. 3.4.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자, 지름이 5cm인 소방 노즐에서 물 Z가 40m/s의 속도로 건물 벽에 수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 벽이 받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보시죠.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자, 수직으로 있는 평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 이런 평판이 있는데 이 평판에 자, 수직으로 물이 자,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평판에다가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벽이 받는 힘이 몇 뉴턴이냐. 이 물에 의해서 이 벽이 받는 힘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공식. 자, F는 rho QV입니다. 이거는 판이 받는 힘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rho QV.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지름이 여기에 지름이 5cm라고 했고요. 지름이 5cm. 물 Z가 40m/s의 속도로 물이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자, 보세요. 지금 직경이 나왔죠. 속도 나왔죠. 그럼 직경이 나왔다는 거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 Z의 요거 단면적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Q 대신에 무엇을 대입할 수 있냐? 자, Q는 AV라고 했죠. 그죠? Q는 AV. 그럼 Q에다가 AV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식이 rho 곱하기 AV 제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굳이 유량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맞나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유량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써볼게요. 자, F는 자, rho AV 제곱이에요. 자, rho는 뭐예요? rho는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 지금 물이니까 물의 밀도 얼마? 1000. 자, 그런데 여기서 받는 힘이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뉴턴이죠. 뉴턴. 중력 단위. 자, 중력 단위이기 때문에 이 물의 밀도도 자, 중력 단위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절대 단위가 아니고요. 중력 단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단위로 바꿔도 1000입니다. 절대 단위여도 1000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단위일 때는 얼마예요? 1000kg 퍼 세제곱미터인 거잖아요. 이렇게. 물의 밀도. 근데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꿔도 똑같이 1000이에요. 어차피. 1000이에요. 자, 여기에다 곱하기 면적입니다. 면적. 요 단면적. 자, 지금 직경이 5cm래요. 그럼 얼마예요? 0.05m죠? 미터로 환산하면 그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05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4분의 파이 d제곱. 자, 여기에 곱하기 자, 속도의 제곱. 유속이 40m/s. 그럼 40m/s의 제곱. 그래서 밀도, 면적, 속도의 제곱 다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판이 받는 힘은 얼마냐? 대략적으로 3141 뉴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 자, 동일한 노즐 구경을 갖는 소방차에서 방수량이 2배가 되게 하려면 방수 압력을 몇 배로 하면 되는가? 자, 그래서 방수량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방수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Q는 0.6597 CD제곱 루트
CP입니다. CP. 네, 이거예요. 이게 방수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관계식을 보시면 되냐면 이 방수량과 그리고 압력의 관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값들은 이제 뭐 대입하면 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방수량 Q와 방수 압력 어떤 관계에 있다? 바로 이렇게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수 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다시 방수량은 방수 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양쪽을 다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 자, 제곱을 시켜주면은 자 뭐가 되냐? Q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P가 되겠죠. 그렇죠? 다 제곱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방수량이 2배가 되게 하려면 방수량. 자, 방수량이 2배가 되게 하려면 방수 압력은 몇 배냐? 그러면 방수량이 2배니까 자, 이건 얼마가 돼요? 여기는. 이거는 얼마가 돼요? 방수량이 2배니까 2의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거죠. 4.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방수량을 2배가 되게 하려면 방사 압력은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4배. 그래야 여기다 4를 대입해야 이거 2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방수량이 2배가 되게 하려면 방수 압력은 몇 배? 4배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4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자, 외부 표면의 온도가 24도씨, 내부 표면의 온도가 24.5도씨일 때 높이 1.5m, 폭 1.5m, 두께 0.5cm인 유리창을 통한 열 전달률은 약 몇 와트인가? 단 유리창의 열 전도 계수는 0.8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 자, 이런 유리창이 있다고 하죠. 유리창. 자, 유리창이 있는 거예요. 자, 이쪽이 실내고요. 이쪽이 실외예요. 실외. 자, 실내의 온도가 몇 도라고요? 24.5도씨라고 했고요. 실외 온도가 24도씨래요. 그러면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는 얼마큼 차이 나요? 0.5도씨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유리창의 규격을 보실게요. 자, 높이가 1.5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폭이 1.5m, 폭도 1.5m네요. 그리고 두께. 여기 보시면 두께가 이렇게 있겠죠. 두께. 유리창에. 자, 두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두께가 얼마냐면 두께는 0.5cm. 0.5cm입니다. 그죠? 두께니까. 자,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유리창을 통한 열 전달률. 자, 그러면 열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럼 열은 이쪽에서 이렇게 열이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은. 그렇겠죠? 그래서 열 전달률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 뭐예요? 전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전도. 그렇죠? 열 전달의 종류 중에서 전도, 대류, 복사 중에서 전도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열 전달량 Q는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여기는 델타 T가 됩니다. 이게 열 전달량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값들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자, L이라고 하는 값은 바로 이 물체의 두께입니다. 이거는 유리창이니까 유리창의 두께 대입하시면 돼요. 자, 0.5cm죠? 자, 단위는 cm가 아니라 미터입니다. 미터. 자,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0.05m가 되겠죠? 0.05, 0.05m. 0.05m. 이게 센티미터니까 0.005m고요. 그 다음에 자, K의 값은 열 전달 계수예요. 열 전도 계수. 자, 얼마냐면 0.8이래요. 0.8. 자,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켈빈입니다. 켈빈. 자, 그리고 곱하기 A는 이 유리창의 면적이에요. 면적이니까 요 가로와 세로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1.5가 됩니다. 제곱미터. 자, 곱하기 그다음 델타 T입니다.
자, 델타 T인데 이 T는 섭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예요. 자, 그런데 섭씨 온도가 몇 도씨 차이 나요? 0.5도 차이 나죠. 0.5. 0.5 차이 나니까 절대 온도도 0.5만큼 차이 나겠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는 0.5 켈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섭씨 온도의 차이와 절대 온도의 차이는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열 전달률은 얼마 나오냐? 180와트가 나옵니다. 정확히 180와트가 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한 피토 정압관의 액축의 눈금 R이 100mm일 때 기역에서의 물의 유속은 약 몇 m/s인가? 단 액축에 사용된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배관이지, 배관. 자, 수평 배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 수평 배관에다가 자, U자관을 이렇게 자, 설치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관을 설치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설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U자관에 뭘 채워놨냐면 비중이 13.6인 수은을 여기다 채워놓은 겁니다. 수은을 이렇게 여기에는 수은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은이 있는 거고요. 요 배관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높이를 봤더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가 여기 높이 차이가 100mm만큼의 높이 차가 생겼대요. 100mm.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기역, 이 지점에서의 자, 유속, 이 기역에서의 유속을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유속 구하는 게. 자, 그러면 공식이에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자, V는 루트 2G 곱하기 자, 감마 W분의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W 여기에다가 요 높이차 이제 높이차 R 값을 이렇게 곱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꿔 주세요. 간단하게. 자, 여기 보세요. 감마 S라고 하는 거는 자, 수은의 비중량인데 수은의 비중량은 감마 W에다가 수은의 비중을 곱하는 거잖아요. S.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S.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감마 S 대신에 잘 보세요. 감마 W 곱하기 S로 바꿀 수 있죠. 요거. 그렇죠? 감마 W. 그러면 여기에서 자, 물의 비중량이 약분이 돼 버려요. 이렇게. 맞나요? 물의 비중량이 약분이 돼 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더 간단해집니다. 2G 곱하기 약분됐죠? 1분의 여기는 S-1이 돼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분모에 있는 1은 필요 없죠? 1은 필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여기 그냥 S-1이 돼버려요. 이렇게. 더 간단해졌죠? 그죠? 식이? 그런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이고요. 자, S 이거는 수은의 비중입니다. 수은의 비중 13.6이라고 했죠? 자, 13.6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R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근데 요 단위가 미터라는 거 기억하세요. 미터. 이거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요 100mm를 자, 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0.1m가 되는 거죠. 이렇게 0.1m.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4.97 정도가 됩니다. 4.97 m/s. 그래서 이 기역 지점에서의 유속은 4.97 m/s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5번. 자,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등온 압축하여 절대 압력이 0.2MPa에서 1MPa로 변할 때 최적은 초기 최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보일-샤를의 법칙. 자,
그렇죠? 보일 샤르의 법칙. 그래서 이거는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2. 이게 바로 보일 샤르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무엇이라고 했냐면 등온 압축. 맞죠? 등온 압축. 네, 등온 압축했대요. 등온 압축. 자, 등온 온도가 같다는 거죠. 등온 온도가 같으니까 T1과 T2는 똑같은 값인 거죠. 그러면 결국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돼버려요. 그러면 보일 샤르의 법칙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바로 보일의 법칙으로 바뀐 거예요.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자, 그럼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 자, 구하는 게 뭐냐? V2가 V1의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봤죠? 최적.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바꿔보시면 돼요. 자, V2는 P2분의 P1 곱하기 V1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V2는 P2분의 P1 곱하기 자, V1이 됩니다. 자, 이제 압력 볼게요, 압력. 자, 절대 압력이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변했대요.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변했대요. 자, 그러면 P1이 0.2메가파스칼인 거고요. P2가 1메가파스칼인 거죠. 이렇게. 자, V1. 됐나요? 그러면 자, 1분의 0.2. 1분의 0.2가 얼마냐면 이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V1. 그래서 처음 최적의 5분의 1로 뭐 했다?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6번. 자,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유리관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모세관 상승 높이 H는 약 몇 미터인가?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조에 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이 수조에다가 유리관을 거꾸로 담그면 자, 이렇게 담그는 거죠. 이렇게 유리관을 이런 식으로 자, 담그면 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수조에 있던 물이 이렇게 위로 이만큼 차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그렇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때 이 올라간 자, 상승한 물의 높이 요 H를 구하는 게 바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유리관의 이제 직경이 2R이라고 했고요. 2R. 그때 요 R의 값은 1mm라고 했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1mm.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한 높이 H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네, 이게 바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상승한 높이를 구하는 식이 되겠죠.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감마는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 D는 이 유리관의 직경이에요. 직경이 2R인데 R값이 1mm니까 직경은 2mm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직경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이기 때문에 2mm를 바꾸면 0.002m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시그마는 표면 장력이에요. 이 액체의 표면 장력. 자, 표면 장력이 얼마냐면 0.073이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0.073 뉴턴 퍼 미터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0도라고 나왔죠? 코사인 0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상승 높이 H는 0.015m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0.015m.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자, 그림과 같이 피스톤의 지름이 각각 25cm와 5cm이다. 작은 피스톤을 화살표 방향으로 20cm만큼 움직일 경우 큰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단 누설은 없고 비압축성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U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관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피스톤. 자, 하나는 좀 커요. 여기 큰 피스톤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좀 작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피스톤. 이렇게. 그때 자, 직경을 봤더니 여기는 25cm예요. 직경이. 더 큰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피스톤은 직경이 5cm예요. 5cm. 자, 그때 이제 무엇을 한 거냐면은 지금 작은 피스톤을 화살표 방향으로 20cm만큼 뭐 한 거예요? 움직였대요. 그 이게 움직이면은 여기는 반대로 이쪽으로 큰 피스톤은 내려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무슨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는 어떤 액체가 채워져 있는데, 자, 여기서 피스톤을 위로 당기면 이 액체도 같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부피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올라간, 자, 상승한, 잘 보세요. 상승한 유체의 부피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유체가 내려가겠죠? 여기서 올라가니까. 자, 여기는 하강한 유체의 부피가 어떻겠어요? 부피가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 올라간 만큼 이쪽 똑같이 그 양만큼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부피가 똑같아요. 부피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부피는 요 피스톤의 이 단면적, 요 단면적에다가 높이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높이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1 곱하기 H1은 여기는 A2 곱하기 H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자, 원래는 이게 그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A1분의 F1은 A2분의 F2. 이게 같다. 이걸 원래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이 물의 부피로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겁니다. 이거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식보다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A1은 큰 피스톤의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얼마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그대로 놓을게요. 단위 25cm의 제곱이죠. 직경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H1이에요. H1. 자, 이것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이쪽의 직경, 피스톤의 직경 5cm죠. 5의 제곱 곱하기 H2가 얼마래요? 올라간 높이가 20cm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4분의 파이는 약분되는 거고요. 그렇죠? 약분돼 버리죠? 그럼 H1은 25의 제곱분의 5의 제곱 곱하기 얼마가 돼요? 20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H1이 얼마 나오냐? 이게 0.8이 나와요. 0.8. 단위는 센티미터죠. 센티미터니까. 그죠? H1이 얼마라고요? 0.8cm.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 그죠? 밀리미터니까 0.8cm면 8mm인 거죠. 8mm. 그래서 정답은 3번. 8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질량이 3kg인 공기가 온도 323켈빈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이 4배가 되었다면 이 개가 한 일은 약 몇 킬로줄인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질량이 3kg인 공기가 어떤 기체라고 했어요? 이상기체래요. 이상기체. 자, 그러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어떤 식이 있었나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분의 WRT입니다. 그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자, 여기서 문제는 요 기체 상수의 단위가, 보세요. 기체 상수의 단위에, 자, 몰이라는 값이 있으면, 자, 분자량 들어가는 거고요. 몰이라는 단위가 없으면 이 분자량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공기의 기체 상수가 얼마래요? 기체 상수 값이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체 상수 단위를 딱 봤더니 여기에 몰이라는 단위가 없잖아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분자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PV는 WRT 요 식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W는 이 공기의 질량입니다.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3kg이고요.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예요. 287 자, 줄. 자, 그대로 넣어볼게요.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 곱하기 그 다음 T는 절대 온도죠. 얼마래요? 323 켈빈. 절대 온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얼마냐? PV 자, 계산해 주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7만 8,103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를 단위를 바꿀 거예요. 킬로줄로. 그 얼마냐? 278.103 킬로줄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예, 킬로줄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시스템이 한 일을 구하래요. 한 일. 자, 등온이죠. 등온. 지금 여기서는 예,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자, 등온 과정일 때 자, 한 일입니다. 자, 어떻게 구해요? PV 곱하기 ln V1분의 V2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네. 등온 과정에서 자, 절대일 구하는 공식이에요. PV 곱하기 ln V1분의 V2 이걸로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PV는 좀 전에 구했죠. 요 값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278.103 킬로줄 곱하기 ln 이건 자연 로그예요. 자연 로그. 자, 지금 최적이 몇 배가 됐다고요? 최적이 몇 배? 4배. 그러니까 V2가 V1의 4배인 거예요. 4배. 그러니까 V1분의 V2는 4가 되는 거죠. 왜? V2가 V1의 4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386 정도가 나옵니다. 386 킬로줄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송풍기의 풍량 15세제곱미터/s, 전압 540파스칼, 전압 효율이 55%일 때 필요한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보세요. 송풍기의 축동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P는 자, 102 곱하기 60 2타분의 Q 곱하기 PT. 네, 이게 바로 송풍기의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전압의 단위가 뭐냐면 미리 아쿠아예요. 단위가.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단위가 뭘로 나왔어요? 전압의 단위가 파스칼로 나왔죠. 파스칼. 자, 파스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10만 1325 파스칼이 대략적으로 10332 1332 자, 미리 아쿠아랑 같아요. 이렇게. 이게 1기압. 둘 다 1기압이에요. 1기압. 자, 그때 자, 비례식을 이용할 건데 문제에서 지금 PT가 얼마라고 나왔냐면은 540 파스칼이래요. 540 파스칼. 이거를 바꾸실 거예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잘 보세요. 540 파스칼 10만 1325 파스칼 곱하기 1332 미리 아쿠아. 잘 보세요. 자, 이 값이랑 같다고 했죠. 그럼 약분시켜버리면 남는 건 540만 남죠.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시면 예, 전압은 55.06 정도 돼요. 55.06 미리 아쿠아. 이렇게 바뀌어요. 단위가 이렇게. 자, 그럼 구해보죠. P는 자, 102 곱하기 60 곱하기 자, 2타는 효율. 자, 펌프의 효율입니다. 55%니까 0.55가
자,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Q는 풍량. 자, 풍량인데 자, 문제는 이 풍량의 단위가 뭐냐? 풍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에요. 단위가. 그런데 문제에서 나온 풍량은 뭐예요? 지금 얼마로 나왔냐면 15 세제곱미터 per sec래요. 이렇게. 근데 이 초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자, 분으로 바꿔야 되죠? 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60을 곱하시면 되죠. 60. 그래서 여기는 15 곱하기 6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미닛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죠? 곱하기 여기는 전압 55.06 미리아쿠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송풍기의 축동력은 얼마 나오냐면 14.7 대략 14.7kW가 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정답이 있네요. 자, 다음 문제 40번. 자, 관의 단면적이 0.6 제곱미터에서 0.2 제곱미터로 감소하는 수평 원형 축소관으로 공기를 수송하고 있다. 관 마찰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0.738kg/s의 공기가 흐를 때 압력 감소는 몇 파스칼인가? 단 공기 밀도는 1.23kg/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0번 문제 마지막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죠. 지금 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관이에요.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관의 단면적이 얼마냐면 이 단면적이 0.6 제곱미터인 거고요. 자, 여기는 축소된 관의 면적은 0.2 제곱미터로 이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이 관을 통해서 공기를 이렇게 유통을 시켜주는 거죠.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압력 감소가 몇 파스칼이냐, 감소한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압력. 자, 그럼 이 문제는 무엇을 이용해 주냐? 바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감마분의 P1. 그러니까 여기를 1번 지점, 여기를 2번 지점으로 놓을 거예요. 1번 지점, 2번 지점. 자,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2. 이렇게 만들어지죠? 베르누이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관이 수평관이기 때문에 이제 G1과 G2는 사라지는 거예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G1, G2는 사라집니다.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 압력 감소를 구하래요. 압력. P1과 P2가 압력이죠? 그러면 식을 바꿔볼게요. 자, 압력 수도는 왼쪽으로 넘겨주고요. 속도 수도는 오른쪽으로 넘겨주죠. 이렇게.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는 여기 2G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압력 감소는 P1 빼기 P2. 이게 압력 감소죠, 이게. 이렇게. 이제 여기가 P1이고 이게 P2라고 한다면은 P1 빼기 P2가 압력 감소인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요 감마를 곱해서 이렇게 감마를 놓는 거예요. 그건 얘는 사라지겠죠. 맞죠? 이렇게. 그 얘만 남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델타 P가 되는 거예요. 델타 P. 압력의 변화량.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자,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중량인데 이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다시. 자,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또 약분이 돼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이 더 간단해진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다시 써볼게요. P1 마이너스 P2는 2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여기에다가 밀도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자, 이 공기의 밀도는 문제에 나왔고요. 이 값은 나왔어요. 그럼 뭐만 알면 돼요? V2와 V1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또 나온 조건이 하나 또 있죠. 뭐예요? 질량 유량이 나왔죠. 질량 유량이 0.738 kg/s래요. 질량 유량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질량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공식 뭐예요?
바로 로우 AV죠. 로우 AV. 이게 바로 질량 유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 바로 유속 V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V1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V1. 자, V1은 로우 A1분의 뭐가 되겠어요? M바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단위 생략할게요. 자, 공기의 밀도입니다. 1.23이라고 했고요. A1은 여기 있죠. 0.6. 단면적 0.6. 그리고 질량 유량이니까 0.738.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자, V1이 얼마 나오냐면 자, V1이 정확하게 1m/s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V2는 로우 A2분의 M바가 되겠죠? 이렇게. 자, 대입해 볼게요. 1.23 곱하기 A2는 0.2예요. 면적이 0.2분의 M바.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3m/s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3m/s. 그럼 다 됐죠? 다 됐죠? 자,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2분의 자, V2가 3이잖아요. 그럼 3의 제곱 마이너스 V1이 1이죠. 1의 제곱 곱하기 자, 공기의 밀도 1.23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4.92가 돼요. 4.92가 되고요. 자, 이 단위를 딱 조합을 해보면 킬로그램 퍼 자, 미터 그리고 세크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단위냐면 이게 바로 압력의 단위와 똑같아요. 압력 단위 똑같아서 4.92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1과 P2 압력 강화는 4.92 파스칼만큼 압력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